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60페이지 특징에 적어져 있는데 선생님 이거 설명하려고 적었어요. 설명하려고 적었어요. 우선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그 전까지는 소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설화라든가 가전체 문학은 있었어도 소설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고 이게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자, 김시습님의 생애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단종 폐위에 반대하셔가지고 낙향을 하셔가지고 계속 그 두음불출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애나 자신의 인생 그 세상관을 이 작품에 많이 포함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두문불출해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설정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겠니? 그래서 안 긍정적으로 보겠죠? 이해됐어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단종이 폐위되고 자신이 등불출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세 번의 만남은 주인공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 번의 이별이요 전부 다 외부 요인 때문입니다. 외부 요인 때문이야. 선생님이 이따가 정리해드릴 거 어떤 외부 요인인지. 절대 얘네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 주인공들이 잘못하거나 이 주인공들 때문에 문제로 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 현실적인 전반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반부가 이제 환상적인데 이 기호가 누가 죽냐면 여자 이름 뭐였지? 최씨. 최씨가 죽어서 환생을 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 후부터가 환상적인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까지는 사실적인 전반부고요. 줄거리가 그래요. 이생이 어디 있냐? 개성에 시대가 고려시대네요, 여러분. 개성에서 이제 그 최씨의 담을 엿보게 돼요. 시 웃는 소리가 나서 이생 규장전의 제목이 그런 뜻이에요.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엿보고 나서 서로 시를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에 빠져. 여러분 이거 되게 파격적이죠. 그때 당시 때 자유연애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이벤트 들어갑니다. 이생의 집에서 지체 차이도 나고 어디 자유연애를 해가지고 이별을 시킵니다. 인생은 또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고 가요. 근데 이 최씨가 적극적인 여성이에요. 그때 당시 때 파격적인, 적극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이라서 이 자신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상사병이 나가지고요. 여자 집에서 혼인 신청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별 홍건적인 안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요. 죽어요. 그래서 다시 혼으로 환생으로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에 삶과 죽음 운명이죠. 운명 때문에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외부 요인 첫 번째는 사회제도,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운명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전부 다 외부 요인이죠, 여러분? 그쵸? 전부 다 외부 요인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작품 소개. 자, 죽음, 여러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조선 초기 한문 소설로 금오신에 실린 5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생과 최씨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하는 부모와 홍건적인 한으로 인한 죽음을 극복하고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는 사랑하게 되고 특히 여주인공 최씨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당대 유교적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최씨가 이생 앞에 나타나는 기이한 내용과 등장인물의 감정을 담은 시가 중간중간 삽입되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읽는 즐거움을 준다 했는데 삽입시의 효과는 시험에 꼭 나와요. 뒤에 여러분 삽입시가 나올 때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삽입시의 효과랑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생과 이 최씨의 성격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구조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최씨랑 이생의 말하기 방식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래 보시면 전기 소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전기가 무슨 전기야? 전기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전기적 구성할 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그려주면서 평가하는 부분까지 있는 걸 전기적이라고 하고요. 이 한자 전기는 여러분 비현실적 요소가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기 소설은 비현실적 요소가 들어있는 소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한문 소설이고요. 성격 전기적이고 낭만적이고 비극적 밑줄 치고요, 여러분. 고전 소설의 공식과 맞지 않음. 고전 소설은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 비극적으로 끝나요. 고전 소설의 형식과 맞지 않죠.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을 해주고요. 특징, 현실의 제도. 그 다음에 전쟁, 운명. 그렇죠? 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며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사랑이 다루는 부분에서 전기적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삽입시를 활용해서 등장인물 신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만남 이별을 극복하는 구조다. 선생님 다 설명했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습니다. 아유 잘해. 태도 좋아요, 여러분. 지금 수업 태도 굉장히 좋네요. 최씨의 성격 아셔야 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공간적 배경이죠.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여러분,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본다. 이게 이생 규장전의 그 뜻이에요. 단어 뜻, 그 제목 뜻. 여인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자유연애 사상이죠. 자유연애죠.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선은 우리 그 문벌이 맞지 않다. 그리고 지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지체가 맞지 않고 자유연애를 했으니까 지방으로 보냅니다. 이생이 이걸 또 따라요. 이생 성격 어때요? 소극적이거든요. 최씨가 상사병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부모는 강국한 딸의 청에 따라서 적극적이죠. 최씨 적극적이네요.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씨는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여러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왔네요. 구체적인 날짜 제시해주고 있고요. 뭔가 진짜 사실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거 사실적인 전반부 부분이니까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고전 소설은 여러분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고려를 배경으로 했다는 것도 고전 소설 중 그 공식과 맞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태도 좋아요.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지. 임금은 북주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죠.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 서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최씨가 죽습니다. 이생 여러분 소극적이고 용기 없는 성격이어가지고 혼자 달아납니다. 도적이 자신의 겁탈을 하자 최씨가 크게 꾸짖으며 호흡이 여러분 호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호기는 여기는 그죠?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귀신을 이야기하네요. 나를 죽여 삼켜버려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자 여러분 개 돼지 같은 놈 밑줄 칠게요. 개 돼지 같은 놈. 홍건적에 대한
어떤 반감이 나타난 단어입니다. 홍건적에 대한 반감이 나타난 단어죠. 도적은 노에서 최씨를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때 여러분 여자에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정절관이죠. 그쵸? 그때 당시 때 여성에게 정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밖에 진도를 이렇게 많이 못 빼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실게요.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가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고, 그러나 집은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 이번에 최씨의 집에 가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여러분 밑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더 쓸쓸함을 느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쓸쓸한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정을 더 고조시키고 있죠. 왜 안 써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실게요. 적었어요? 좋습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한단지몽, 남가 일몽, 일장 춘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경대, 여러분 여기 밑줄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배경 묘사 또 나왔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구체적인 묘사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어떤 환상적인 느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환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환상적인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환상적인 배경 묘사 안 적어져 있으니까 적어주실게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는 머릿속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뤘을 때 보니 최씨였습니다. 자, 봐봐. 방금 전에 최씨 죽었다 했어, 안 했어? 했는데 최씨였대. 비현실성. 다른 말로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됐습니까, 여러분?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65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사회문화적 배경, 여러분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고려말의 문화적 배경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고려말의 문화적 배경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남녀간에는 절개와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고 여자에게 정절이 중요하게 생각되던 시대 문화적 배경이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등장인물의 태도와 성격. 아버지는 엄격하고 유교적 사고반이고 최씨의 부모가, 여러분 최씨가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혼례를 시켜주잖아요. 조금 더 개방적인 성격. 이생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소극적이야. 최씨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66페이지. 이생은 그녀가 이미, 자 이거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 없이 물었다. 여러분 여기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윗부분에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를 더 쓸 거예요. 이거 당연히 비현실성이니까 전기성은 맞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이래. 알고 있었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끝이 어떻겠어? 산 사람이랑 죽은 사람 만난 건데 끝이 어떻겠어? 비극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말이 비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복선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결말이 비극적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 정도로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이 안 친절하네요, 여러분. 이게 별로 안 써져 있어요. 책이 별로 안 써져 있어.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요? 목숨을 부지하였소. 여러분 피난과 피라는 달라요. 여기는 피란이 돼야 돼요. 피난 틀려요 여러분. 전쟁을 피하는 건 피란이고 여러분 피난이 뭐냐면 그 수재 같은 거 일어나고 막 물 같은 거 물난리나고 그러면 여러분 피난하잖아요. 긴급 피난이라고 하죠. 그때는 피난했어요. 여긴 피란이 쓰는 게 맞아요. 조심하시라고요.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보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아까 최 씨의 말하기 방식이나 이생의 말하기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양가에 딸렸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가침을 받고서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어찌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이거 여자에게 주어지는 여자의 덕목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 안의 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집 밖의 일 같은 건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시대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시대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여러분 이거 이생 규정전의 뜻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본다 됐습니까 여러분? 제목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여러분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비유법이죠. 여기서 푸른 바다의 구슬은 이제 사랑이겠습니다. 사랑을 빗댄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을 바쳤다. 최 씨의 마음이나 이생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무슨 법이 사용됐다고? 은유법이 사용됐다고? 물론 은유법은 비유법이죠. 당연하죠.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한 밤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 때 됐습니까? 아까 꽃이 살구꽃이 핀 담장이라 했으니까 그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때 사랑을 확인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휘장 여러분 결혼식 그지? 결혼식 할 때 다시 만날 때 은장이 100년 넘칠 것 같았지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고요. 말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100년 회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자성어 찾으라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회로를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에 홍건정의 난이죠. 맞나 구덩이에 뒹굴댔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서리법이래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지는 타에서 육신을 찢기는 길을 선택했지요.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때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 참아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천성이 그렇게 시켜서 한 일이지 인간으로서 버티기 너무 괴로운 일이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맞죠?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이후로 짝이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여러분 이거 비유법 헤어진 이생과 헤어진 최 씨를 비유한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비유법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선배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운 이거 유교적 세계관이요. 시전한 몰뚱이 맞아 치옷을 면한 걸 다행으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쟤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벌어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 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생과 헤어졌을 때의 사건을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전쟁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된 내력, 그리고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부분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 여러분 봄바람, 이건 둘이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다른 소설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 여러분 삼생, 전생, 현생, 내생이죠. 여러분 전생, 현생, 내생, 무슨적 사고가 불교적 세계관. 그 향이 그윽히 풍겨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무슨 말이야? 너 나랑 계속 살래? 나 죽었는데, 죽긴 했는데 너 나 약속을 안 잊어버렸으면 나랑 같이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이죠, 성격이.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개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슨적 세계관 중요하다. 여정의 정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슨적 세계관이라 했어? 유교적 세계관이라 했지. 삼생 얘기했어. 무슨적 세계관이라 했어? 불교적 세계관이라 했지.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몸이 환생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불교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건 도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교, 불교, 도교적 세계관이 다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해서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동안의 해포를 풀었고, 여러분 이생 진짜 나쁜 놈이야. 왜냐면 그러다 재산이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지 먼저 물어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갈 쪽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생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뭘 물어봐? 양가 부모님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재산 먼저 물어볼 게 아니고 부모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야, 그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재산이 중요한가? 그럴 수도 있고요. 최 씨가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에 나란히 잠자리 들었는데 지극한 즐거움이 옛날과 같았대요. 이거 어떤 즐거움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여러분 고개를 왜 다 숙이고 있어요? 무슨 즐거움일까요? 얘기하는 게 되게 즐거웠었나 봐요. 그쵸? 얘기하는 게 되게 즐거웠었나 봐요. 자,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가로칠게요. 그들은 양가부님 유고를 수습한 후에 재물을 팔아서 각각 5관 상기쓰게 합장했고요. 묘소에 소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얘를 극진히 갖추었다까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효사상이죠. 그 뒤에 이승은 여러분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선생님 아까 김시습의 두문불출하는 것들 모습이 이 주인공의 모습에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기 두문불출이 나올 겁니다. 목숨을 구하고 살아왔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륭사에 할애를 하고 조무대야 할 일이더라도 문을 걸어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두문불출. 됐습니까? 두문불출하는 모습.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아 여러분 이러면 불안하지? 자 이러면 불안해. 몇 년 few years later 나오잖아. 자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여러분 어느 날 저녁에 밑줄 치고요. 아니 몇 년 그냥 쭉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쵸? 어느 날 저녁에 밑줄 치고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죠. 이런 부분에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3번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흥진비례 혹은 호사다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씨가 대답했습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 둘이 재회할 수 있었던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첫 번째 인연이 끊기지 않았어. 두 번째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어. 됐어 여러분? 이유를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나 다 환생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이유를 얘기해줘서 얘가 환생할 수 있었던 필연성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얘가 환생할 수 있었던 필연성이에요.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쉼을 있게 해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했던 김실습이 생각했던 저승관이 이런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잠시 동안 이승에 머물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경계가 확실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여러분 학교에서 이 작가의 그 죽음관을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 어디냐? 최씨는 신혈을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 여러분 이거 뭐랄까 그 리듬 뭐라고 하지 이거 노래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삽입시의 효과가 내용적인 측면이랑 형식적인 측면에서 둘 다 효과를 주는데요. 내용적 측면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우선 형식적 측면. 산문의 단조로운 탈피 안 써져 있죠? 이거 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돼 있나? 정리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를 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주제 표현 같은 거는 별거 없고
지금 옆에 삽입시의 역할이 적어져 있는데 작품의 분위기 형성, 사건의 전개 방향 암시, 주제의 집약적으로 전달, 인물의 심리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의 단조는 8비 안 써져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과거 행정요약이랑 그 미래의 일을 전달하는 거, 미래의 일을 전달하는 복선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사건의 전개 방향 암시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알고 계실게요. 다 적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끝날 시간 되거든요. 뭐야 벌써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제가 자,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홍건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여러분 원앙도 짝을 잃었네. 여기에서 원앙은 이제 그 두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생과 채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생과 헤어지게 되고 자신의 죽음을 당하게 된 이 그 최씨의 상황을 표현을 한 거다. 무슨 법이 사용됐어요, 여러분? 비유법이 사용된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누가 묻어주랴. 서리법 사용했죠. 묻어줄 사람 없어. 내가 해골이 아직까지 땅에 뒹굴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고요. 피에 젖어 떠도는 용은 하소할 것 없어라. 까지가 이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요약한 거죠.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더울 가시 찔러지니 마음만 있으려라. 지금 현재 상황이죠.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진다 밑줄 치시고 여러분 한번 죽음으로 이별했는데 이제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번 죽음으로 이별했다 다시 이별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만 쓰려라. 화자의 심정을 직접 표현해주고 있고요. 모르는 거 여러분 다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별하면 이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쵸?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알려줘. 이제 이별하면 둘 사이가 아득하리니 하늘과 인간 사이 소식이 막히리라. 영원한 단절이 되겠다. 두 사람이 뒤에 어떤 결말을 이르게 될 건지를 알려줍니다. 복선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미나씨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채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나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생도 슬픔을 거쳤지 못해서 자 이 부분! 이생의 설득 방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을 갈지언정 어찌 우리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질문형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 의문형 사용합니다.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에 친척과 종들이 풀풀이 흩어지고 풍비박산나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해가 딜발에 걸렸을 때 당신 안에서는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의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성현의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성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설득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천성이 호성스럽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어. 자, 뭘 하고 있는 거야? 나 고마워. 나 너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내가 갚을게. 이런 의미예요. 이해됐습니까? 상대에게 고마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정성에 너무 하지만 한편으로 나에 대한 부끄러움. 왜 혼자 도망쳐서 살았잖아요. 그쵸? 혼자 도망쳐서 살아서 여러분 참을길이 없었어. 부디 그대는 인간은 더 물론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고요. 너무 고마우니까 나랑 더 살다 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씨가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이곳에 더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예요. 너한테도 피해가 갈 거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죠. 아까 이유 두 개 했잖아. 아닌가? 아니네요. 이거는 이별해야 되는 이유네요. 이별해야 되는 이유. 다만 제 유해가 안면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풀어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구지 않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정기적 요소죠.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무덤 곁에 묻어줘. 부모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낸 뒤에 이생도 최씨의 추억을 생각하다 여러분 얼마 후에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비극적이잖아. 비극적 결말. 이 비극적 결말을 사용한 이유 여러분 말했지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이 결정이 돼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시습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 그 주인공이 죽음으로써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사랑의 깊이 같은 것들을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애처로워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서러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다들 이랬대요. 이런 느낌 있죠? 서러적 기법을 사용해요. 여운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그 지조나 절실한 사랑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깨달음, 교훈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형식이기도 합니다. 자, 70페이지 2번 중요합니다. 2번 초록색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70페이지 2번에 2번 이것도 사회문화적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성격이 갖는 의의가 무엇이겠느냐. 최 씨는 사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인물 밑줄. 사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인물. 여자에게 규문의 법도만 인식키도록 강요했던 당시의 사회에서 최 씨는 밑줄 진취적인 면모가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죠. 이처럼 인물의 능동적인 성격은 주인공이 사랑을 반대하는 봉건적 사고와 홍건적이라는 세계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밑줄 세계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그려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강조,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 밑줄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최척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최척전은 다 아시죠? 최척전 몰라? 왜 모르지? 이거 나오지 않았었나요? 이번 교재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 교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네 거기까지 안 갔습니까? 여름방학 교재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문학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척전 했을 텐데. 남원에 가난한 유생 최철근 부친의 친구인 정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는데 정상사의 친척이자 과부 심씨의 딸 오경이 최철에게 마음을 이끌러 여러분 오경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죠. 이들의 꽃사랑에 빠져 약혼을 합니다. 자유연애 사상 똑같이 나타나네요. 그러나 최철이 의병으로 참전해서 혼인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이것도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구조인 것도 똑같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별의 원인이 사회 문제야, 외부 문제야. 이것도 똑같죠. 심씨는 오경의 부잣집을 시도보내겠지만 오경의 추측을 기다리고 여러분 적극적이죠. 드디어 두 사람 혼인합니다. 이후 정유재란으로 남원으로 함락되면서 친척과 오경 아들 첫아들 몽석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쟁 때문이에요. 오경은 외병의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후 장사를 돕게 되고 친척은 중국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간이 확장되고요.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친척은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돌아와서 우연히 안남. 여러분 우연성은 있습니다만 이거 비현실성은 없습니다. 오경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중국 항주에 정착하게 되고 둘째 아들 몽선을 낳고요. 10년여간 행복한 생활을 누립니다. 몽선이 성장해서 혼례로 몰린 이듬해 호족이 치유해서 또 이별합니다. 또 전쟁 때문에.
명나라 군사를 출전할 때 호족의 포로가 됩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 조선 출전할 때 역시 호족의 포로가 된 처가를 몽석과 또 만날 우연성은 있어요. 우연성은 있어. 비현실성이 없는 거야. 두 사람 함께 소용소를 탈출해서 고향으로 향하고요. 오경은 몽송과 더불어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고국으로 돌아오고 가족이 다시 만나. 이거 행복한 결말이에요. 와, 끝나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 두 작품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 이별하고 순환을 겪게 된다. 차이점 이생규정전에서는 결국 헤어지지만 채척전에서는 행복하게 살게 된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돼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한 것까지는 끝나긴 끝났네요. 숙제는 71페이지까지고요. 화요일날 쉽게 쓰여진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